샤론코치 연구소의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전문가 꿀팁 노블레스 오블리주. 자, 오늘은요, 숭실사이버대학의 이호선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숭실사이버대 달리는 순환선 이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송 전에는 그렇게 아프다고 그러시더니 큐만 들어가면 기운은 어디서 나오나요? 방송이 들어가고 불이 켜지면 나아요. 우리가 보통 작두를 탄다고 하죠. 네, 내려가면 더 아프죠. 작두타면 네. 발 다칩니다. 네. 자, 우리 그동안 에듀 그랜드마, 네. 그다음에 에듀 파파 얘기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에듀맘, 특히 워킹맘 얘기해 봅시다. 자, 우리 둘 다 워킹맘이고요. 네, 물론 네. 뭐 저야 뭐 프리랜서고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잘릴 수 있고 언제든지 일이 없을 수 있으나 우리 교수님께서는 뭐 정규직이시여서 비정규직이라도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정규직이나 그러나 이제 안쪽을 열어보면 참 할 말이 많은 근데 어쨌든 저는 제 일에 대단히 감사하고 있고요. 네. 또 그 과정에 어떻게 간신히 결혼을 해가지고 계획이 없던 애가 둘이 생겨나고요. 네. 애를 또 이제 애는 또 낳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애를 또 잘 낳아요. 네. 빠른 시간 안에 아주 힘차게 낳습니다. 네. 그래 애가 태어나고 그대로 이제 애들과 함께 지낸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예, 저도 이제 일을 하면서 또 학교 다니면서 네. 복잡하게 많은 일들을 처리해가면서 지내느라 쉽진 않았는데 요새 젊은 엄마들은 조금 더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왜 힘들죠, 요즘 엄마들이? 요즘 엄마들 같은 경우 일단 체력이 약해요. 기본적으로. 네, 왜냐? 그놈의 다이어트. 살이 웬수야. 다이어트. 다이어트야. 그래서 사실 10대, 20대 잘 먹어놔야 그 체력으로 30대, 40대 지내거든요. 근데 워낙에 이제 다이어트도 많이 하다 보니까 체력도 굉장히 뭐 아주 좀 떨어져 있는 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이들에 대한 그 관심과 사랑과 집중도가 저희 때보다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죠. 하나가 있더라도 그야말로 보물처럼 보석처럼 키우고 값지고 아름다운 삶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동분서주하고요. 모든 인생의 청춘의 즙을 다 짜내더라고요. 저희 때는 물론 우선 호 선생님과 저랑 조금 차이는 나지만 그래도 친구 아닌가? 아니 이제 아이들 뭐 비슷하긴 하네요. 그렇죠? 근데 저희 때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의 유모차는 딱 2개 있었어요. 그래요? 하나는 베비라, 하나는 아가방. 저희 때도 2개였어요. 하나는 내가 산 거, 하나는 남이 준 거. 근데 이렇게. 거기에서 하나는 디럭스형, 하나는 포터블. 가벼운 거. 근데 디럭스형은 이렇게 접어서 불편해서 안 쓰고요. 대부분 아주 작은 거. 그래서 그거를 들고 이제 수혈의 알뜰시장에 갑니다. 아이를 이렇게 앉히고 짧은 안전 그 띠 하나 있거든요. 그러면 한쪽에 양파 하나 사고 한쪽에 감자 하나 사잖아요. 그래서 돌아서서 생선 한 마리 살다 보면 애가 땅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네. 상상이 됩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그럼요. 이게 무게 때문에. 그럼 저희가 또 아무렇지도 않게 가서 왜 누워있니? 이러고 그렇죠. 또 올립니다. 그럼요. 지금 유모차를 보면 첨단 최첨단. 탱크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 안에 제가 볼 땐 제가 들어가도 잘 굴러가요. 그리고 파라솔 있고요. 이 파라솔은 네. 파라솔 하고 하셔야 돼요. 선블럭처럼 돼 있고 왜냐면 쿠션 이게 외세예요. 외세. 350만 원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중고도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네. 그리고 차가 안 그들끼리 돼요. 동호회를 만들어요. 유모차 동호회. 일단 출발은 뭐냐면요.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 그쵸. 동호리. 혈맹이죠. 네. 그 다음에 유모차. 예, 비싼 유모차. 뭐, 여튼,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나는 이들이 TMI라고 생각해요. 너무 많은 정보. 네. 네. 과해. 과해. 그리고 부담스러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에게 왜 몰입하는가 이제 생각을 해보고 네. 그렇다 보니 우리는 또 포기할 수 있는 게 있고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이를테면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모들의 소망이기도 하고 약간의 의무감이기도 한데 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많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지원도 있어야 되고 그럼요. 근데 이 경제적인 지원이라는 게 우리가 390만 원짜리 유모차를 사기 위해서는 내 평균 월급이 얼마여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자산에 관련된 상담도 저희가 이제 함께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대차대조표를 짜게 되잖아요, 머릿속에. 어쨌든 여러 경제적으로도 아이를 풍족하게 키우고 싶고 또 한 가지 나의 경력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뭐 최근에 고등학교만 나온 경우도 있지만 대학을 나오고 또 대학원을 나오고 심지어 박사를 한 분들도 굉장히 그렇죠. 많은데 이렇게 많은 학력을 쌓고 그 이후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에서도 경력을 쌓고 그러면 이후로도 앞으로 그 뭐 유리천장 얘기가 많습니다만 승진의 기회는 계속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출산을 한다는 것, 육아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은 또 많은 것들을 기꺼이 투자를 해야지만 네. 기꺼이 한쪽을 희생해야지만 가능한 것인데 엄마들 특별히 맞벌이 엄마들은 사실 많은 것을 투자하는 게 맞아요. 네. 그리고 그 투자를 위해서 경제적인 것도 좀 잡고 경력도 잡고자 이렇게 함께 하는데 사람이 하나라 에너지가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많은 걸 또 해주고 싶은데 그 부족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네. 그중에는 이제 물건이 그 부분을 대체할 수도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또 자존심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복잡한 이야기들이 함께 들어있긴 합니다만 네. 여하간에 우리가 맞벌이로 아이를 키운다는 건 내가 다른 전업으로 있는 엄마들만큼 충분히 시간적으로 제공하기 어렵고 네. 때로는 경제적인 것도 충분히 지원하기도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어서 여러모로 마음의 무게가 두근두근 심장 뛰게 하는 일이죠. 그래서 워킹맘들은 시간도 잘 배분해야 되고 아, 그러면 돈도 잘 배분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잘 배분해야 되는데 일단 아이가 어릴 때 특히 기간에 가기 전까지는 사실은 도미에 대한 임원미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어떤 우리 아이를 돌봐주는 분들 위한 지출이 굉장히 높죠. 엄청나죠. 네. 뭐 아니 무엇보다 지출도 지출이지만 일단 지출은 내 월급은 다 이모님께 간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출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이모님을 믿을 수 있는가 있던 신뢰의 문제가 네. 최근에 있었던 사건을 생각해 본다면 네. 이제 돌보미로 오셨던 분이 아이를 어떻게 학대했는지 이런 걸 보면서 엄마들 심장이 정말 내려앉았었어요. 네. 그런데 이런 신뢰의 문제들도 함께 묶이면서 전업맘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도 나름 있지만 맞벌이맘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안감도 굉장히 커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를 어떻게 맡겨야 되나 또 막상 아이가 기관에 다 가지 않는다고 시설에 가지 않는 조금 더 큰 나이라 하더라도 네. 사실 얘가 도대체 어디서 뭘 하는지 그렇죠. 또 한 가지 평생 가면서 나는 내가 내 아이에게 아침과 점심밥을 몇 번이나 따뜻하게 먹인 적이 있었는지 이런 일련의 죄책감들이 함께 감정적인 덩어리를 형성하기 때문에 참 전업맘으로 사는 것 만만치 않지만 맞벌이 맘으로 사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또 뭐냐면 몸도 힘든데 가끔은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듣는 그 날카로운 맘들. 특히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가 네가 벌어봤자 얼마를 버니? 네 버는 거 다 도움이 주면 뭐가 남니? 이런 말도 하고요. 남편들이 너 그렇게 출세하고 싶어? 너 나보다 빨리 승진하고 싶어? 라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는 이 언어적 폭력이라고 말하는 게 맞나요? 이 어떤 상처입니다. 자,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 정도까지만 나오면 괜찮죠. 애가 이야기합니다. 엄마는 날 위해서 뭘 했어? 아이가 충분히 그런 얘기하죠. 학년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아니 벌써 애가 눈 뜨고 엄마가 없고 다른 애들인데 있는 그 조건이 나이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네. 뭔가 나에게 엄마가 섭섭하게 하면 네. 엄마는 그래서 그때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슴 거거든요. 아파. 많이 아프죠. 그럼 이제 엄마들은 갈등하게 되는 거죠. 내가 네. 시어머니 말처럼 남편 말처럼 돈이나 제대로 버나 애나 제대로 키우고 있나 네. 애한테도 이런 얘기 들어가면서 내가 굳이 이 일을 해야 되나 갈등이 정말 끊임없이 이어지고 거기다 또 직장 내에서 생산성은 또 그렇게 많이 나나 네. 또 그렇게 여러 가지 죄책감에 시달리게 직장에서도 되는데 눈치 보이잖아요. 애 아프다고 조퇴한다고 눈치 보이고 그렇죠. 회식 참여 안 한다고 눈치 보이고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쟤는 저렇게 남편이 뭐 하길래 남편이 무능해서 저렇게 돈을 악착같이 버냐라고 흉보잖아요. 일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다고 흉보고 못하면 못한다고 흉보고 그럼요. 여하튼 워킹맘들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느 시점에 가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되냐면 아이가 입시에 가까운데 입시에 실패하게 되면 와우.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전업맘이라고 애가 늘 입시에 성공하고 뭐 워킹맘이라고 해서 늘 애가 입시에 뭐 실패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변수들과 여러 가지 환경의 조합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단적으로 하나의 값으로 평가가 되기 어려운데 나중에 보면 그 죄책감이 한 가지 오롯이 내 죄책감, 엄마의 죄책감으로 그 깔때기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효승 교수님은 이제 고3 학부모니까 이제 거기까지 오셔서 그 전에는 약간 점프하셨는데 실제는 우리 엄마들은 아이가 어렸을 때 애가 만일에 열이 40도야. 회사를 그만둘까? 이런 생각 들고요. 입학 전에
또 7세 맘때 어. 입학 앞두고 또 불안해 죽어 그만둘까 이런 생각 들고요. 또 초등학교 갔는데 얘가 공부 못하는 것 같아. 또 그만둘까. 사춘기 와. 또 그만둘까. 여하튼 경력단절이 되는 그런 많은 유혹들을 끝까지 견뎌야 되는데 자 왜 견뎌야 되는지 견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슨 가치가 있는지 한번 전문가로서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그림을 먼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삶의 그림. 같아요. 네. 우리도 꿈이 있잖아요. 엄마도 꿈이 있어요. 엄마도 사랑받고 싶고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 것도 있지만 한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내 경력을 쌓아가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내 삶의 그림이 무엇인가 이걸 먼저 살펴보셔야 될 내 것 삶의 같고요. 주인공인 나. 그리고 나의 미래의 모습. 그렇죠. 네. 또 한 가지는 내가 이 삶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림을 지탱할 수 있는 도움의 환경이 있는가 이걸 좀 보셔야 되고 혹은 도움의 환경을 창출할 수 있는가 지속적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걸 어느 시점까지 그림을 그리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아주 나이 들어서 20년 30년 나는 사장이야 전무야 이사야 이게 아니고요. 보통 애들이 초등학교 고학년만 가도 집을 안 들어옵니다. 맞아요. 학원으로 그냥 뺑뺑 돌기 때문에 얘네들이 학원 제가 이미 퇴근하고 난 다음에야 애들이 학원에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고 네. 최근에는 카톡이 있잖아요. 메신저가 너무 좋습니다. 심지어 동영상이 막 돼, 막 그죠? 그것도 돈 안 내.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매체의 도움도 여러 가지 환경 중에 들어가거든요. 거기다가 뭐 최근엔 뭐 이모님이 계신 경우도 있고 조부모님들의 전적인 도움도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살아가면서 워킹맘으로서 하는 갈등은 계속 이어질 수 있지만 네. 직접적 돌봄에 대한 갈등은 대개는 초등학교 저학년 10살 정도까지는 거의 끝나는데 네. 문제는 그 사이에 그만두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단녀, 경력잔들이 발생하고 이 이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원래 그림으로 돌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아이가 태어나서 한 그 돌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0세 정도 됐을 때가 엄마들의 갈등의 수위가 가장 이렇게 밀도가 높을 때입니다. 네. 이 시점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큰 그림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나서 나의 도움의 항목들이 어떤 게 있는가 아주 조목조목하게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의 상태예요. 네. 아이의 상태라는 건 뭐냐? 건강 상태가 1번이고요. 아이가 몸이 약하거나 많이 힘들 경우에는 사실 엄마로서 그 역할을 조금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역할은. 네. 아이에게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애는 너무 건강해. 어. 대신 공부를 못해. 아. 그거는 지혜비 닮아서 그런 거예요. 자, 제가 샤론 코치가 쓴 책 중에서 오늘 엄마가 공부하는 이유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길게 잡아야 10년이다. 10년이다. 그러면 10년 이후에 당신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워킹맘들이 지금 당장 돈을 버는 거에 90%를 우리 도우미를 들이더라도 우리의 경력은 이어진다. 그리고 아이들도 전엄마하고 사는 아이랑 워킹맘 아이 별 차이 없습니다. 별 차이 없습니다. 공부 큰 차이 없습니다. 우리 교수님도 둘 다 명문학교 보냈잖아요. 둘째는 갈 거고요. 그렇잖아요. 갈까요? 당연히 가죠. 당연히 가죠. 자, 그래서 워킹맘들한테 제가 드리는 메시지 견디십시오.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거는 이제 미래의 문제고 당장 오늘 뭐 할 건가? 오늘 뭐 할 건가? 자, 퇴근하고 왔어요. 자, 이효선 교수님. 퇴근하고 집에 딱 들어갔어요. 딸이 딱 있어요. 첫 마디 뭐예요? 첫 마디 이름부터 부르시고요. 팔을 활짝 여셔야 돼요. 네. 그건 뭐냐면 가슴을 풀어 헤쳐서 젖을 먹이는 경험과 똑같은 경험입니다. 네. 그래서 엄마가 나타나면 행복해야 돼요. 네. 엄마가 나타났을 때 그러면 엄마는 나갔다 들어오면 하는 사람이라 나가는 게 싫어지는 거거든요. 엄마는 시간이 되면 들어오는 사람이고 들어오면 기쁘게 나타나 그러면 엄마 이퀄 기쁨으로 이렇게 서로 간에 와우. 이미지가 딱 구성이 됩니다. 네. 감정 학습이 되는 거죠. 네.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와, 엄마 왔다. 이렇게 그럼요.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미야 이렇게 딱 부르잖아요. 그럼 애가 엄마 온 걸 엄마가 나를 반긴다는 것은 깜짝 너무 놀라세요. 기쁘는 거죠. 네. 그죠? 내가 네 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아이들과 함께 자랄 동안에 아이가 아무리 어려도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너는 좋겠다. 엄마처럼 훌륭한 사람을 만나서. 오, 그런 말 해요? 전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너는 좋겠다. 엄마처럼 훌륭한 엄마를 만나서. 너는 좋겠다. 엄마처럼 훌륭한 사람 만나서 연습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그게 왜냐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엄마의 죄책감이 아니라 자부심이에요. 그렇죠. 아이들에게 행복감과 자부심이라는 게 어이없는 상황에서도 그냥 생겨나는 거고요. 네. 반복된 학습, 곧 엄마가 붙여준 이름표에서도 나오는 거거든요. 네.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 집에 워킹맘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에너지 분산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집에 명패 하나 만들으세요. 네. 이렇게 고리 하나, 아이들과 함께 뭘 만드는가? 절대 시간 30분. 절대 시간 30분. 네, 절대 시간 30분을 만드셔서 뭐라는가? 네. 이 30분은 휴식의 시간인데 이 30분의 고리를 걸고 들어가면 누구도 이 공간, 이 시간은 방해할 수 없어요. 아이도 그걸 쓸 수 있고 네. 엄마도 그걸 쓸 수 있고 네. 아빠도 그걸 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가족회의를 항상 저는 강조하는데 가족회의 자주 하시고 자주 하셔서 그 절대 시간 30분에 대한 그 기본적인 생각들 나누시고 그러니까 누구도 방해받지 않는 자기만의 오롯한 시간 30분을 가질 권리를 주는군요. 그럼요. 네. 그래야 엄마도 살고 아이도 규칙이 생겨나요. 아, 엄마는 제 시간에 와. 오면 나를 반겨. 그리고 엄마는 나에게 자부심을 줘. 네. 그리고 우리는 필요하다면 서로에게 건강한 거리의 시간을 둬. 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실제 우리가 가족회의라는 개념이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과정이 아이를 그야말로 민주적 시민으로 양성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자부심 있는 아이로 양성을 하고 또 엄마가 없는 순간에 오히려 더 큰 독립을 향해 나가고 자기의 삶을 잘 구성하는 아이로 충분히 잘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퇴근하면 일단은 딱 들어가면 아이랑 같이 서로 팔을 들고 허그합니다. 뭉개입니다. 아주 좋아요. 네, 뭉개고 잘 있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아이가 이제 종알종알 다른 사람이 흉을 봅니다. 뭐 오빠가 어떻게 했어? 아줌마가 어떻게 했어? 아빠가 어떻게 했어? 얘기합니다. 다 들어줍니다. 이런 우리 딸을 하면서 다 풀어버립니다. 그 별거 아니잖아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옷 갈아입고 오늘 뭐 먹을까? 하면 아이가 엄마 나 내가 뭐가 할까? 합니다. 그거부터 합니다. 그거부터. 얘 딸들은 이렇게 저건저건 얘기를 하는데 아들은 조금 더 크면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아들은 아들이 더 수다를 떨어서. 그런데 이게 학습, 관계 학습이라는 거는 차츰차츰 만들어진 일종의 감정의 화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주 만지고 그 허그하고 이랬던 습관이 있던 자녀들은 나중에 커서도 심지어 털이 막 몸에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 이르러서도 기꺼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늦지 않았고 지금부터 시작하더라도 심지어 아이가 지금 현재도 20살이라도 하더라도 할 수 있죠. 아이들과의 접촉면을 잡고 시도하시고 용기를 내어 보신다면 어쩌면 우리가 꼭 뭐 일을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그 가족 규칙이 가지고 있는 힘이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잘 만들어내고 행복감을 증진시키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워킹맘들 첫 번째, 죄책감 갖지 마세요. 오히려 자부심을 느끼세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이한테 얘기하고요. 두 번째, 시간 배분 잘 하시는데요. 워킹맘이라고 잠자리를 때가 죽어라 노동하는 거 아닙니다. 나 너무 힘들어하면 우리 교수님 말씀해 주신 30분 시간 힐링 타임 자연스럽게 갖고 저는 그걸 책에다가 10시 이후에 퇴근이라고 썼습니다. 10시 이후에 저는 제 방에 딱 들어오면 아무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바깥에서. 왜? 저는 쉬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하니까 오래 할 수 있고요. 인상 쓸 필요 없고 여하튼 집에 엄마가 들어왔다 행복 시작 이런 마인드가 있다면 우리가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대신에 좀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특히 워킹맘들이 시간 날 때 출퇴근할 때 저희 샤론코치 TV 보면서 교육과 입시에 대해서 조금 정보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공부하시면 사실 팔랑기가 덜 되는 게 왜? 워킹맘들은 자칫하면 모든 걸 돈으로 보상하려고 한다면 이건 돈만 버리는 거거든요. 돈도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예. 그 없는 돈을 또 뺏어가니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만큼 돈은 적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이파유광도 보시고 샤론코치 TV 보시면서 일단 입시에 대해서 거의 반 전문가가 된다면 돈을 적게 들이고 화목하게 할 수 있죠. 성지 사이버대학의 이효승 교수님과 한 우리 에듀마 워킹맘 얘기해봤습니다. 예, 다음 주 조금 심각한 주제. 예, 그렇지만 여러분 꼭 알아야 되는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짜이찐.
네.